우리는 평생 행복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성을 짓기 위해 분주히 재료를 모읍니다. 좋은 직업, 화목한 가정, 타인의 인정, 그리고 안정된 노후까지. 이 재료들이 모두 갖춰지는 날, 비로소 그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자문해봅니다. 과연 그 성은 완공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세운 행복의 조건들은 사실 교묘하게 설계된 미로와 같습니다. 하나를 손에 쥐면 다음 단계의 결핍이 고개를 들고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목표점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우리가 설정한 행복의 조건들은 애초에 인간이 완벽히 가질 수 없거나 도달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과제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통해 조금 발칙한 제안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보자는 것입니다. 행복이 완성된 상태라면 결핍은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결핍과 도달하지 못함은 사실 우리를 숨쉬게 하고 내일을 꿈꾸게 하며 오늘을 버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생존 에너지입니다. 손에 닿지 않은 저 별이 있기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닿을 수 없는 수평선이 있기에 항해자는 멈추지 않고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이라는 환상에 매몰되어 오늘의 나를 채찍질하는 대신 내 안에 존재하는 빈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그 빈칸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채워질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결핍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계속해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삶이 준 가장 역설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그 도달하지 못함이 주는 아름다움, 즉 결핍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꺼이 희망하며 계속 걸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걸음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이 책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종의 행복 리스트를 부여받습니다. 좋은 성적, 이름 있는 대학, 안정적인 직장, 남부럽지 않은 결혼식,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 사회가 친절하게 작성해준 이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우리는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리스트의 항목을 지울수록 안도감은 잠시뿐 곧바로 더 어렵고 거대한 다음 과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왜 우리는 행복을 완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쫓기만 하는 것일까요? 닿을 수 없도록 설계된 목표점. 우리가 설정한 행복의 조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상대적이거나 유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유를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통장에 1억 원이 모이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막상 그 고지에 오르면 주변에 10억 원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준선은 다시 저 멀리 이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의 쳇바퀴, 히도닉 트레드밀라고 부릅니다. 성취에 적응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는 더 큰 자극과 더 높은 조건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야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애초에 도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마치 당나귀, 코앞에 매달아 놓은 당근처럼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결핍을 죄악시하는 사회. 현대 사회는 결핍을 해결해야 할 문제 혹은 부끄러운 실패로 규정합니다. SNS의 타임라인은 결핍 한 점 없는 완벽한 행복의 순간들로 도배되고 우리는 그것을 표준이라 착각하며 자신의 빈칸을 자책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은 우리를 현재가 아닌 미래에 살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완벽한 미래로 가기 위한 지루한 대기실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언젠가를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행복의 조건이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어원이 없는 오유곳, 토포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듯 완벽한 행복 또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향점으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행복의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욕망이 멈추고 결핍이 사라진 상태는 성장이 멈춘 정체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조건들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그 불가능함이 우리에게 내일도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기에 꿈을 꾸고 가질 수 없기에 그것을 희망이라 부르며 오늘을 버텨냅니다. 우리는 흔히 결핍을 무언가 빠져있는 상태, 즉 마이너스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빈 공간을 메워 0 혹은 플러스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충만함이 아니라 바로 비어있음에서 나옵니다. 만약 당신에게 아무런 결핍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배고픔도, 외로움도, 지적 호기심도,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는 언뜻 낙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결핍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생명체는 자극이 없으면 퇴화합니다. 결핍이 사라진 완벽한 상태는 역설적으로 살아있음의 증거인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감옥이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폐 속의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찾는 이유는 내 안에 혼자서는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의 빈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칸이 있기에 흐름이 생긴다. 자연계의 모든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러한 차이가 흐름을 만들고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나, 현재의 상태와 내가 바라는 나 이상적인 상태 사이의 거대한 빈칸, 즉 결핍이 있기에 우리 삶에는 동력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지적 결핍은 우리를 체갑으로 이끌고, 정서적 결핍은 우리를 예술과 사랑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우리를 고여있게 두지 않고 끊임없이 나라는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정교한 기계는 입력된 값에 따라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계적인 완벽함에서 감동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지점은 대개 그들의 서춤이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려 애쓰는 분투에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도자기가 그 틈 사이로 빛을 내뿜듯 인간의 매력은 완벽하게 가공된 표면이 아니라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빈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곧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결핍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며 서로의 빈칸을 마주보게 함으로써 진정한 연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채우는 삶에서 품는 삶으로. 핵심은 결핍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내 삶의 고유한 무늬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빈칸을 메우기 위해 평생을 허덕이지만 사실 그 빈칸은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내 안에 뚫린 구멍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그 구멍은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쉬는 환기구이며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과제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사람으로서 움직이고 사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결핍의 반대말을 소유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비어있는 구멍을 물건으로, 지위로, 혹은 타인의 사랑으로 빽빽하게 채워 넣으면 마침내 그 지독한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소유의 정점에 다다른 이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감정은 충만함이 아닌 허무입니다. 도달하는 순간 사라지는 행복의 신기루. 심리학에는 적응적 기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새 차를 샀을 때의 전율, 승진 통보를 받았을 때의 환희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상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도착하는 순간 그토록 우리를 설레게 했던 목표로서의 가치는 소멸합니다. 가부려 할 때는 눈부시게 빛나던 신기루가 막상 그 자리에 서면 그저 평범한 모래바닥임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통해 얻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다음 소유를 향해 달려가기 위한 아주 짧은 휴게소의 안락함 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에너지는 이미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에서 나옵니다. 주말을 기다리는 금요일 오후가 실제 일요일 오후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요일은 이미 휴식이라는 소유를 소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금요일은 다가올 휴식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정적인 상태이지만 결핍과 희망은 동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완벽히 가졌을 때보다 그것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상태에서 더 강렬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결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의 모양이 변할 뿐입니다. 배고픔의 결핍이 해결되면 미식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생존의 결핍이 해결되면 자아 실현이나 타인의 인정에 대한 결핍이 고개를 듭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의 끝에서 만나는 이 새로운 결핍이야말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물질적 소유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존재의 의미와 철학 그리고 예술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허무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허무를 희망으로 바꾸는 기술. 소유의 허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완전한 소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소유물에 집착하는 관리자가 아닌 삶을 만끽하는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원망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항아리가 비어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고 그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계절의 변화와 이웃의 인사를 만납니다. 소유의 끝에서 만난 허무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구니에 담긴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걷는 너의 발걸음 그 자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 행복을 쫓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가 갈망하는 행복의 조건 중 상당수는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설계한 것입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적 매트릭스가 어떻게 우리의 결핍을 조작하고 도달할 수 없는 표준을 만들어 우리를 통제하는지 파헤쳐봅니다. 우리가 쫓는 행복은 누구의 것인가? 당신이 꿈꾸는 완벽한 삶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넓은 아파트, 세련된 외제차, 오마카세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그리고 SNS에 올릴 멋진 여행 사진들. 그런데 잠시 멈춰 질문해 봅시다. 이것은 정말 당신의 영혼이 갈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이 정도는 가져야 행복하다고 규정한 표준화된 행복입니까? 현대사회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결핍을 제조합니다. 매트릭스는 우리에게 지금의 모습은 충분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유행이 지나면 멀쩡한 옷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어제의 최신 기기를 폐기물로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의 많은 부분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주입한 기획된 불만족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감옥. 우리는 나의 행복을 측정할 때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타인의 시선을 빌려옵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듯 타인은 지옥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매트릭스라 불리는 SNS는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편집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편집된 표준과 나의 날 것 그대로의 일상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결핍의 늪에 빠집니다. 매트릭스는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고 비교하게 함으로써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평균 이상의 삶을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게 만듭니다. 구조가 강요한 행복의 과제들. 사회가 설정한 행복의 조건들은 대개 계층화된 사다리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며 한 칸을 올라가면 바로 윗사람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순위가 됩니다.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사회적 매트릭스 안에서 유용한 구성원으로 남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려 애쓰고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할수록 시스템은 더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즉, 우리의 결핍은 시스템을 돌리는 연료이며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행복을 꿈꾸는 행위는 매트릭스를 유지하는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매트릭스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핍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부족함은 정말 나의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사회가 규정한 행복의 매뉴얼을 덮고 나만의 결핍을 정의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생겼던 가짜 결핍들은 힘을이 있습니다. 도달하지 못할 과제에 목매며 자신을 학대하는 대신 그 과제가 매트릭스가 쳐놓은 그물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행복은 매트릭스가 약속한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인식하고 나만의 속도로 걷기 시작하는 찰나에 깃듭니다.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왜 그토록 가혹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어 볼 시간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엽설적이게도 우리를 목적지에 묶어두지 않고 오직 과정 속에 살게 한다는 점입니다. 목적지가 사라진 길 위에서 우리는 보통 여행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목적지에 완벽히 도착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른 등산객에게 남은 일은 내려가는 것뿐이듯 완벽한 도달은 필연적으로 허탈함을 동반합니다. 만약 행복이 100점짜리 시험지를 손에 쥐는 것이라면 우리는 시험이 끝나는 순간 행복의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행복이 가질 수 없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그 조건을 향해 나아가는 무수한 오늘들을 얻게 됩니다. 도달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여전히 길 위에 있을 수 있고 그 길 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우연과 풍경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완성이기에 영원할 수 있는 예술. 예술가들은 종종 자신의 작품이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단지 적당한 시점에 붓을 놓았을 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매혹하는 이유는 그 미소가 주는 묘한 미완성적 신비감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완결된 것에는 상상력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미완성으로 남아있기에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로운 색을 칠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됩니다. 도달하지 못한 꿈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유하게 하고 변조하게 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합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지금 여기에 밀도를 높이는 법. 도달해야 할 지점이 너무 멀거나 불가능해 보일 때 인간의 시선은 비로소 발밑을 향합니다. 어차피 한 번에 갈 수 없다면 지금 이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의 조건을 나중에 얻을 결과가 아니라 지금 하는 행위로 옮겨오는 순간 삶의 밀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궁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적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완벽한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툰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대화의 순간에 몰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달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로의 초대장입니다. 과정이 곧 목적이 되는 삶. 우리는 결과를 위해 과정을 견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결핍의 비약은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전복을 선사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별을 쫓는 시인은 별을 따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별을 노래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시인이 됩니다. 행복이라는 거창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희망을 품는 그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고유한 우주를 만듭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태어난 화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헤매고 노래하고 끝내 도착하지 못할 곳을 그리워하며 걷는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음 것이 보이고 갈증은 해소되는 듯 하다가도 금세 다시 찾아옵니다. 많은 성인과 철학자들은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고통의 근원이라 부르며 버려야 할 도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진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밑빠진 항아리 같은 욕망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인류를 생존하게 한 가장 정교한 진화의 엔진입니다. 결핍을 견디지 못한 자들만이 살아남았다. 인류의 조상을 떠올려 봅시다. 넉넉한 식량과 안전한 동굴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안주했던 개체들은 변화하는 자연환경과 포식자의 위협 속에서 도태되었습니다. 반면 배가 불러도 내일의 굶주림을 걱정하고 더 안전한 곳, 더 효율적인 도구를 끊임없이 갈구하며 결핍을 민감하게 느꼈던 개체들은 살아남아 그 유전자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 더 높은 지위를 향한 욕심, 타인보다 앞서고 싶은 욕망은 사실 수만 년 동안 검증된 생존 전략의 흔적입니다. 결핍을 느끼는 감각은 우리에게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움직여라 라고 명령하는 생존 신호인 셈입니다. 만족, 세티스팩션은 넘어 열망, 에스피레이션으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눕니다. 하나는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만족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열망입니다. 만족은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지만 열망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행복의 조건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만족을 넘어선 열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항아리에 물을 붓는 행위는 헛수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근육이 붙고 더 효율적인 물기를 만들고 더 깊은 우물을 찾아 나섭니다. 욕망의 항아리가 비어있기에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문화와 문명,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결핍의 질적 전환, 탐욕인가, 동력인가?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의 질입니다. 단순히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매몰되면 우리는 결핍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나의 결핍을 이해하고 이를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동력으로 전환할 때 결핍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할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력한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항아리는 당신이 정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있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밑빠진 항아리를 사랑하는 법. 이제 우리는 이 밑빠진 항아리를 원망하는 대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항아리의 구멍은 결함이 아니라 삶이라는 에너지가 순환하는 통로입니다. 물이 계속 빠져나가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솟아나는 의욕, 내일을 기대하는 설렘, 무언가를 더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은 모두 이 비어있는 항아리 덕분입니다.
행복은 항아리를 가득 채워 고이 모셔두는 상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물을 깃고 붓고 그 과정에서 흐르는 물의 감촉과 소리를 즐기는 운동의 상태입니다. 채워지지 않기에 우리는 영원히 뜨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우정에서 완벽한 조화를 꿈꿉니다.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모든 결핍을 단숨에 채워줄 영혼의 단짝을 찾아 헤매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관계를 지속하게 하고 깊어지게 만드는 것은 서로의 완벽함이 아니라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빈틈입니다. 완벽한 타인이라는 환상. 만약 당신 앞에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모든 질문에 정답을 말하고 감정의 흔들림이 없으며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완벽함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몰라도 곁을 내어주는 온기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은 그 사람의 화려한 스펙을 확인했을 때가 아니라 그가 가진 의외의 허점이나 숨기고 싶어하던 약점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불안해하는구나. 저 사람에게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빈칸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서로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아닌 인정하며 걷기. 많은 이들이 관계를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오목한 부분 결핍을 상대의 볼록한 부분 강점으로 딱 맞게 메우려 하죠. 하지만 인간은 무생물인 퍼즐 조각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의 모양도 상대의 모양도 변합니다. 어제의 완벽한 합이 오늘의 어긋남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미학은 서로의 결핍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빈 공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그 구멍을 다 메워줄게 라는 장담보다는 당신의 그 빈자리가 시리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손을 잡아줄게 라는 태도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핍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가꾸어야 할 정원과 같습니다. 서투비 주는 선물, 성장과 배려. 우리는 관계에 서툽니다. 말실수를 하고 오해를 하며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줍니다. 이러한 서툼은 관계의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더 깊이 배우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서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려와 용서라는 고귀한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생깁니다. 완벽한 존재들 사이에서는 배려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낑낑거리는 서툰 존재들만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서로에게 닿기 위해 내미는 손이 됩니다. 사랑은 결핍의 공유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즉 나의 매트릭스 안에 숨겨둔 가장 깊은 결핍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결핍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처럼 품어주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서로의 희망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완벽해지면 사랑할게가 아니라 우리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겠지만 함께라면 그 부족함조차 아름다운 풍경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핍의 미학이 완성하는 관계의 종착지입니다. 결핍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어차피 채워지지 않을 거라면 애쓸 필요 없어 라는 냉소이고, 다른 하나는 닿지 못할지라도 한 걸음 더 가보고 싶어 라는 희망입니다. 결핍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키를 잡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다룹니다. 냉소라는 달콤한 바야. 결핍을 마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야. 진정한 사랑 같은 건 없어. 노력해도 매트릭스는 변하지 않아 라고 냉소하며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상처받을 리도 실망할 리도 없습니다. 냉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려주는 아주 편리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하지만 냉소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색채를 앗아갑니다. 결핍을 거부하기 위해 모든 욕망을 차단해버린 삶은 안전할지는 몰라도 아무런 진동이 없는 죽은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냉소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 안에 잠재된 희망의 엔진을 녹슬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핍을 느낄 때 흔히 수치심을 느낍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변하죠. 하지만 결핍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싶은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데이터일 뿐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이고, 지적 열등감을 느낀다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싶다는 갈망의 증거입니다. 결핍을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아, 내 안에 이런 빈칸이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 거기서부터 냉소를 넘어선 성숙이 시작됩니다. 비관적 현실주의 위에 핀 낙관적 희망. 맹목적인 긍정주의는 위험합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도달하기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서 금세 꺾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태도는 비관적 현실주의와 낙관적 희망의 결합입니다. 즉, 내가 설정한 행복의 조건에 완벽히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함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시도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희망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도달하지 못할 정상임을 알면서도 산을 오르는 등반가는 정상에 서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산행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핍을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법. 인류의 위대한 유산들은 대개 결핍을 냉소가 아닌 창조로 승화시킨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가난했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했고, 고독했기에 불멸의 시를 썼으며, 사회적 불합리에 분노했기에 더 나은 시스템을 꿈꿨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괴롭히는 결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라고 재촉하는 창조의 자극입니다. 내 안에 빈 구멍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구멍을 통해 새로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악기를 만들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삶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이게도 행복은 목적지가 되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가변적인 감정입니다. 행복은 성취하는 순간 공기 중으로 흩어지며 작은 불행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과제 대신 우리를 끝까지 걷게 만드는 더 단단하고 지속적인 연료인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상태이고 희망은 태도다. 행복은 대개 외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찾아오는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목표했던 수익을 달성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 희망은 조건에 종속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희망은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결핍이 극에 달했을 때 더욱 강력한 빛을 발합니다. 행복이 지금 만족스럽다는 안주라면 희망은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의지입니다. 도달하지 못할 행복을 꿈꾸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꿈이 만드는 희망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진짜 동력입니다. 결과로서의 행복과 연료로서의 희망.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을 버티게 하는 것은 이미 손에 쥔 행복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지도 모를 혹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무언가를 향한 희망입니다. 행복이라는 열매를 따는 데만 집중하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 긴 겨울은 고통 그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연료를 가진 사람은 겨울에도 씨앗을 고르고 밭을 일구는 과정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보자라고 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희망은 결핍의 토양에서 자란다.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은 모든 것이 갖춰진 푸뇨 속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결핍이라는 척박한 토양을 필요로 합니다. 배고픈 자가 음식을 희망하고 외로운 자가 사랑을 희망하며 무지한 자가 깨달음을 희망합니다. 우리가 설정한 행복의 조건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인 이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할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과제를 완수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희망이라는 엔진은 꺼져버릴 것입니다. 결핍은 희망을 피워내기 위한 필수적인 어둠이며 그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가 품은 희망의 촛불은 더 밝게 빛납니다. 내일의 행복을 저축하지 않는 법. 희망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을 희생하며 내일의 행복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안도감 위에서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의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결과에 목매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도달할 수 없는 저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짓는 미소,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미 희망의 실천임을 깨닫게 됩니다. 희망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안에 존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으며 왜 갈증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갈증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수였다는 역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도달하지 못할 과제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손이 비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벼움으로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기꺼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채워지지 않을 빈칸을 허락하라. 완성된 지도는 더 이상 탐험할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 지도가 모든 행복의 조건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면 당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여행자는 지도의 한 귀퉁이를 항상 비워둡니다. 그 빈칸은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꿈, 그리고 내가 끝내 도달하지 못할 이상향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큰 진실은
완성하지 않아도 인생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핍을 안고 산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삶이 주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나를 열어두는 겸허한 수용입니다. 빈손의 자유, 소유보다 존재로.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양손 가득 짐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서는 춤을 출 수 없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조건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내 손이 비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 새로운 기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타인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던 고단한 노력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느끼는 존재 자체에 집중할 때 우리는 결핍이라는 배경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핍의 미학, 닿지 않기에 우리는 영원히 나아간다. 예술가들은 소실점이 있기에 그림에 깊이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소실점은 바로 도달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 점이 저 멀리 존재하기에 우리 삶에는 입체감이 생기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생기며 매일매일의 드라마가 써내려가집니다. 결핍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칼날이 아니라 우리라는 원석을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다듬어가는 전궁입니다. 닿지 못함이 주는 슬픔은 사실 더 깊은 인간애로 나아가는 통로이며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영원한 청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끝내 목적지에 닿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달하지 못한 채로 충분하다. 거울 속의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며 여전히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들 앞에서 휘청거리는 당신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결핍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입니다. 도달하지 못했기에 당신은 오늘도 꿈을 꾸고 가질 수 없기에, 당신은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완성되지 않았기에, 당신은 내일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점을 향해 고개를 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결핍을 사랑하십시오. 도달하지 못함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이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역설적이고도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빈칸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나요? 우리는 참 오래도록 스스로를 몰아세웠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규격에 나를 맞추려 했었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보며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의심했습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매트릭스가 설계한 완벽한 인생이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발밑에 피인 작은 기쁨의 꽃들을 짓밟으며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설정한 행복의 조건들은 애초에 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희망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달하지 못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배고픔이 있어야 음식이 달콤하고 그리움이 있어야 만남이 소중하듯 결핍이 있기에 우리는 내일을 꿈꿉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갈증을 해소하고 완벽한 도달점에 이르렀다면 그 순간 우리 삶의 엔진은 멈추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삶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나는 이 글을 쓰는 내내 결핍을 안고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휘청거리고 때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며 괴로워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몸부림이 당신이라는 고유한 우주를 만드는 아름다운 율동임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비어있기에 당신은 다른 이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에 당신은 영원히 청춘의 열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거창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서툰 걸음 자체가 이미 당신이 세상에 내놓은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결국 우리는 도달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그곳을 향해 얼마나 뜨겁게 희망하며 걸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결핍이 당신을 외롭게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결핍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구멍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빛을 내뿜는 통로라는 것을요. 당신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도달하지 못한 채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길 위에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희망할 수 있습니다.